자, 오늘 우리 K 증시는 아쉬운 전강 후약의 하루였는데, 일단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뭐 여기도 하루 종일 헤매긴 했는데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막판에 급등하면서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증시도 이걸 따라서 일단 출발은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계속되는 그 외국인들의 폭탄 같은 대량 매도세에 결국은 맥을 못 추면서 그냥 개장 때만 살짝 플러스 찍었다가 내리 우하향으로 떨어져서 마감했죠. 현재 한국 증시 상황은 그야말로 내우외환인데, 일단 트럼프의 보편 관세 발표가 바로 내일 새벽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외환에 해당된다면, 내우는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또 윤 대통령 헌재 선거를 앞두고 지금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양쪽 진영이 거의 사생 결단의 그런 투지를 불태우고 너 죽고 나 죽자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탄핵 찬성 쪽은 이번에 만약에 기각 나오면은 헌재 구멍을 다 불사질러 버리고 국회에서 재탄핵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 그 탄핵 반대하는 분들은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든 각하든 하여간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면 진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계엄을 통해서 반국가 세력을 싹쓸이해야 된다. 아마도 이번에는 군인들도 그 윤 대통령 지지율 50%를 의식해서라도 절대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진짜 목숨 걸고 계엄에 임할 것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뭐가 좋다고 지금 한국 주식을 굳이 매수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이런 때 하라고 공매도 금지 풀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미국 증시는 오늘 새벽에 왜 막판 갑자기 반전 드라마 쓰면서 상승 마감을 했냐? 이거는 일단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 백악관의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있죠. 그야말로 아메리카 엄친딸? 약간 이런 컨셉으로 유명한데, 약간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 자리에서 현재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트럼프 대통령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힌 거예요. 이 말은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 정책을 미국 정부 부채 줄이고 또 그동안 불평등했던 미국의 교역에 있어서 정의를 실천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뭐 심지어 해방의 날이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월스트리트에 피해가 가는 거는 또 신경을 쓴다, 이런 발언이죠.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소비 심리 이런 거는 실제로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하고 동조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말은 증시가 좋아야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지지율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소리고, 반대의 상황이라면 이제 뉴욕 증시가 안 좋을 때 당연히 트럼프 지지율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하여튼 그러면서 그 백악관 대변인이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나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한순간의 스냅샷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러니까 당장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그건 그냥 다 지나가는 거고, 결국은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안정과 국민들의 이익만큼은 본인이 꼭 챙기겠다, 뭐 이런 소리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서 연준이 이제 알아서 잘 할 거다, 이런 소리 한마디만 좀 나왔어도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증시 오는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대량 매도세를 때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는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러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아주 그냥 여의도가 나라 전체를 말아먹고 있어요. 그 국회 쪽 서여의도랑 증권가 있는 동여의도, 여기서 아예 그냥 소비 심리를 다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와중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또 사의를 표명했고요. 여기에서 또 아전 인수격으로 뭐 나오는 해석들이 많은데, 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 이복현 원장이 경제를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이 낫다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할 것 같으니까 빤스런 하는 거다, 이런 쪽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 이복현이 한동훈 라인인데,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당하고 날아가면 바로 대선 국면에 진입할 거에 대비해서 그 이복현도 한동훈을 도와서 정계 진출을 하려고 지금 그만두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여간 근데 미국에서 간밤에 직접 그 미국 증시 거래하신 서학개미 분들은 알겠지만, 트럼프도 아닌 그 대변인의 말 한마디로 오늘 새벽에 그렇게 뉴욕 증시에 폭발적인 매수세가 출현하면서 지수가 급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대통령이 우리는 현재 부재 상황이니까 참 이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 심리는 또 완전 개차반인 게, 이거는 다 그놈의 2차 전지 때문이에요, 사실. 특히 에코프로는 지금 금양이 거래 정지 중이니까 여기 공매도를 못 때려서 안달이 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에코프로를 아주 그냥 집중 타격하는 중인데, 아니 금양은 2차 전지 제조사 호소인이고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소재 만드는 회사인데 왜 두 개가 같다고 보고 공매도가 저렇게 대신 때리면서 무슨 닥터피쉬 몰려들듯이 저렇게 하고 있냐. 아니 에코프로하고 금양이 뭘 하는 회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제가 공매도 금지 해제되기 전에 벌써 몇 달 전부터 이거 공매도 금지 해제 3월 31일로 확정된 작년부터 계속 경고했잖아요. 마바라들하고 신도들이 끌어올린 종목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그 와중에 적자인데 시총은 또 더럽게 커서 이렇게 좀 살찌고 막 밀어내 보이는 이런 애들이 공매도에 집중
폭격을 당할 거라고요. 근데 이런 조건에 에코프로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에코프로 주주 숫자가 30만 명이고요. 뭐 한때 개인 투자자 비중이 제일 높았던 셀트리온을 이게 제쳤거든요. 그럼 이 30만 명이 속한 가정의 경제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에코프로에 돈 왕창 물려 있는데 뭐가 좋다고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냐고요. 근데 30만 명이 어느 정도냐? 서울시 전체 가구 수가 400만인데 그러니까 13집 중에 한 집은 에코프로에 지금 물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한 라인에 최소 한 명 이상은 지금 이런 지경인 건데 당연히 그럼 그 집은 애들도 평소에 뭐 피자랑 치킨 세트로 시키던 것도 이제 둘 중 하나만 먹으라고 할 거고 또 외식도 당연히 뭐 횟수를 줄이든가 지출을 줄이든가 하여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엄마든 아빠든 맨날 저녁마다 핸드폰 보면서 한숨 팍팍 쉬고 있는데 집안 꼴은 또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는 공매도 개시 첫날 바로 52주 신저가 깨고 내려가서 어제도 오늘도 반등이라고는 진짜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이 그냥 내리 꼬라박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1대5로 액면 분할했으니까 그 전 고점 150만 원 대비 지금 8분의 1 토막인 거죠. 근데 바로 이 에코프로가 이제 그 저를 유튜버로서 정말 제대로 욕먹게 만든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덕분에 수명이 늘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로 그런 종목인데 당시 그 여의도 집회 열어가지고 지나가던 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 욕하고 테러하고 그랬던 분들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생각하면 또 비록 저는 피해자고 그들은 가해자지만 마음이 또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 에코프로 그야말로 그 배터리 테마의 대가리급인데 이거 도대체 바닥이 어디냐? 이거 뭐 어차피 실적은 계속 적자인데 PER이고 뭐고 아무리 계산기 돌려봤자 이런 건 뭐 답이 없고요. 그럼 뭘로 봐야 되냐? 당연히 수급하고 투자 심리죠. 그러니까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그 전에 에코프로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이걸 이제 저처럼 과열이다, 또 광기다, 그래서 비싸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충분히 싸졌네, 이 정도면 싸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비싸요. 왜? 시총을 보세요. 아직도 시총이 6조 2천억인데 여기 에코프로는 사실상 이제 지주사의 컨셉인데 그럼 같은 지주사인 한화랑 비교해도 한화가 아니 그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한화 시스템, 한화 증권 하여간 현재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잘 벌고 수출 제일 많이 하는 계열사들 전부 거느리고 있는 그 한화도 시총이 3조예요. 근데 에코프로가 이거 2배가 넘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도 뭐 아직도 그 에코프로 300만 원 간다고 그걸 믿고 앉아 있어요. 아니 에코프로가 300만 원 가면은 코스피가 나스닥을 뛰어넘어서 한 5만을 가게 했어요, 진짜. 이런데도 오히려 그 피해자들이 그 가해자한테 가서 위로를 해주고 댓글에다가 뭐 소장님 힘내세요, 작가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애국자십니다, 이 지랄들 하고 앉아 있는데 저는 뭐 다 떠나서 이런 인간이 우리 가족 중에 없는 것만으로도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오히려 그놈의 공부 좀 해라, 너 같은 놈은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다, 이런 댓글이 이제는 그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정교과서에 그놈의 빅뱅 폭발, 캐즘, 바인딩 계약, 슈어 스퀴즈, 슈퍼 사이클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교과서에 싣고 학생들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는 그런데 가스라이팅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 교육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여간 그래서 이제 언제나 진리는 단순한 데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빅뱅 폭발이라는 게 빅뱅, 여기서 뱅이 폭발을 의미하는데 그 빅뱅의 폭발을 또 갖다 붙이는 게 이게 그런 게 마바라들의 수준이다 결국. 그래서 그 시리즈까지 이제 누가 그때 말해주셨는데 뭐 혼돈의 카오스, 영혼 없는 소울 뭐 이런 것들이요. 하여튼 그랬더니 저한테 뭐 빅뱅 폭발이 뭐가 문제냐고 듣기만 좋은데 네가 삐뚤어진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하던 분들, 그리고 이메일로 저한테 협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우리 가족까지 들먹인 분들, 참 그때만 탈출했어도 진짜 평생에 쉴 한숨 소리가 절반은 줄었을 텐데. 하여튼 이 중에서 전설의 댓글은 역시 쇼비즈라고 아냐 이건데 아마도 이제 쇼스퀴즈를 말하신 것 같고, 하여튼 이분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뭐 제가 이분한테 뭐 밥 한 끼 내지는 물 한 모금도 뭐 사드릴 생각은 없고요. 그냥 안부가 단지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에코프로를 비롯한 배터리 테마주들 여기서 빨리 물이 빠져야, 지금도 덜 빠졌어요. 더 빠져야 코스닥에 정말 실적 좋고 기술력도 갖추고 경쟁력도 있는 그런 기업들의 자금이 수혈이 돼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공매도의 뭐 순기능이라면 순기능일 거고. 자, 이 와중에 K배터리 원탑인 LG화학이 바로 또 중국에서 배터리 특허 분쟁에 휘말렸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LG화학이 보유한 양극재 기술 특허에 대해서 중국 측이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특이점은 이제 중국의 경우는 이해 당사자나 아니면 기업이 아니어도 개인도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데 여기 청구인이 그냥 이름 석자 딱 적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어떤 쪽인지 뭐 중국의 민간 기업인지 그럼 뭐 CATL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 측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참 이런 거 보면 참 아휴 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 40%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갈비탕의 갈비 같은 존재인데 이거 만약 특허 무효되면은 그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아주 그냥 치킨 게임으로 또 아도를 치고 다니면서 진상을 부릴 게 뻔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LG화학은 그럼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냐? 여기에 대한 힌트가 지금 그 LG화학이 미국 테네시주에 GM하고 합작한 그 얼티엄 셀즈 공장을 짓고 있는데 물론 기존에 있는 얼티엄 셀즈 그 공장 가동률도 지금 트럼프 집권 후에 완전히 처참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테네시주 제조업 포럼에서 LG화학이 제시한 게 바로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내재화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앞으로 고객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주문량도 2년 전 대비해서 5분의 1 토막으로 줄었는데 그나마조차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집에서 양파를 많이 쓰는데 그 양파를 원래 식자재 도매상에서 이제 사다 쓰던 거를 이번에 아예 그 중국집이 직접 재배하겠다고 밭을 지금 일구고 있다고 지금. 이러니 오늘 2차 전지가 뭐 에코프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포스코 홀딩스까지 다 같이 박살이 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3월에 워낙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4월장에는 뭔가 좀 반전이 있을까 막연하게 기대를 했지만 아예 4월 첫 주부터 트럼프의 보편 관세, 윤 대통령 탄핵 결정, 거기다 유일한 희망인 연준 금리 인하의 힌트가 될 미국 고용지표까지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또 대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공매도 재개 전부터 천문학적으로 쌓였던 대차 잔고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계든 기관이든 하여간 다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대차 거래 물량은 비용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돈 들이면서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한 푼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래서 조금만 허점이 보여도 바로 하방으로 공매도 때릴 기회만 지금 엿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임박한 최대의 관문은 바로 트럼프의 보편 관세.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몇 프로를 때려 맞을 것이며, 그럼 또 다 같이 맞을 건지 아니면 우리만 더 세게 맞을 건지 이것도 이제 문제거든요. 뭐 당연히 같은 업종이라도 그 산업의 어떤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거고 관세는 곧 생산 비용으로 연결되니까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째, 이게 제일 확률은 적은데 그럼에도 하여간 트럼프가 그 보편 관세 도입을 자진해서 유예해 주는 거. 그럼 일단 증시에서는 바로 이거 이제 호재라고 뭐 반응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일단 유예했다가 언제 또 갑자기 트럼프가 미쳐가지고 보편 관세 이제 유예 끝났다 이제 바로 또 때리겠다라고 나올지 모르니까 그 불확실성은 여전히 또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유예를 해준다고 나오면은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좋다고 관련주들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탈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 보편 관세가 결국 발표가 되긴 되는데 그 관세율이 당초에 각오했던 것보다 작은 한 5에서 10% 정도. 그럼 이제 트럼프는 결국 자기가 한 말 지킨 게 돼서 면이 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비롯한 그 미국하고 교역 국가들은 뭐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 그리고 증시에서도 이 정도는 다 선반영이다 해서 센티먼트가 회복될 수 있는 시나리오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이렇게 그나마 약하게 보편 관세를 발표할 경우 반드시 이제 뒤에 협상의 여지는 있다. 내고 가능, 문의 환영 이런 단서가 붙을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국가별로 개인기를 총동원해가지고 각계존투로 가는 거니까 뭐 우리한테만 특별히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건 아니죠. 거기다 이번 주 금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도 잡혀 있으니까 과연 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오든지 간에 이거 불확실성 일시 해소에 대해서 미국 측도 뭐 누가 됐든 하여간 우리 측에 접촉을 시도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만약에 관세율이 20% 이상으로 나온다, 심지어 25% 나온다, 이러면 진짜 이거 지옥행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월가에서는 현재 그 주식시장의 프라이스드 인, 그러니까 즉 가격 반영이 된 그 보편 관세율이 지금 10.79%를 추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넘겨버리면 당연히 아직도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덜 됐다고 추가로 주가를 더 아래로 패버릴 수 있죠.
근데 트럼프가 바로 이 시나리오로다가 관세 20% 이상으로 때릴 확률도 저는 작지 않다고 보는 게 바로 6월에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미중 정상회담을 잡아놓고 지금 양국 간에 물밑에서 치열하게 각종 논지에 대해서 협상 중인데, 그럼 이제 또 그 전에 기선 제압한다고 기선 제압 차원에서 트럼프가 보편 관세 한 25%를 때려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대만도 확실하게 물을 먹는 게 되는데, 사실 그 트럼프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앞에 놓고 도발을 할 카드 중에 제일 좋은 게 대만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요딴 소리 한마디만 하면 바로 그냥 시진핑 면상에 침을 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근데 굳이 그 전에 트럼프가 대만과의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일을 할까? 근데 참 이런 분석이요, 다 맹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상식을 베이스로 한다는 건데, 그 트럼프가 어디 상식이 통하는 캐릭터입니까? 근데 이런 트럼프의 매운맛 그 보편관세 관련해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소식이 나온 게 뭐냐면은 바로 월마트 측이 관세 영향을 상쇄할 목적으로 중국산 공급업체들에다가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소위 말하는 그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질을 했다는 이제 증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 측이 월마트 임원들을 소환을 해서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결국 그 중국 업체들의 가격 인하 압박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트럼프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여기에 대한 미국 그 업계의 대비책은 이렇게 갑질로다가 단가 후려치기로 가는 것밖에 없나. 이렇게 보면 트럼프가 진짜 관세 25% 이상의 고율로다가 보편 관세를 때릴 경우에 우리 같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그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죠. 저는 여기 뭐 뻔한 자동차, 철강 이런 것보다 정작 바이오, 그 CDMO, 의약품 위탁 생산 이쪽 분야가 또 걱정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번스타인 리서치에서 트럼프 관세가 미국의 암젠, 화이자, 바이오젠, 머크 이런 데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블룸버그는 이번에 트럼프가 보편 관세 발표를 하면 상대국들도 그 유럽 연합처럼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맞대응은 이제 보복 관세죠. 그래서 똑같이 또 관세율을 올리면서 뭐 보복에 보복을 이렇게 해서 관세 레이스에 양쪽이 나서든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압박을 가하는 건데, 그럼 이제 트럼프가 4월 2일을 이제 무려 해방의 날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이걸 이제 보편 관세로 미국 정부가 10년간 6조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게 될 거라고 또 입을 막 털고 다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앞에서 6조 달러를 벌었는데 뒤에서 까지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의 관세 갑질알에 대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바로 안보 비즈니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오늘 워싱턴에서 화제가 된 게 바로 미국 임시 국가 전략 지침이라는 건데, 여기 바로 미국과 중국이 아태 권역에서 무력 충돌을 할 경우, 그러니까 전쟁이 날 경우 한국군의 기여 의지에 대해 여기 이제 나왔는데, 이거를 작성하기 전에 그 미국 정부가 우리 군 측에다 문의를 했던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의서에 보면은 되게 구체적으로 대만 해협에서 전쟁 등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이 군사적으로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해달라, 이런 건데, 저는 이게 그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번에 동아시아 순방에 나선 그때 원래는 항상 미 국방장관이 동아시아 투어를 오면 한국하고 일본을 번갈아 가면서 최초 방문국으로 이제 들렀었는데, 이번에는 필리핀을 먼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중국 측에서는 뭐 코리아 패싱이다, 아니면 어떤 그 전략적 가치면에서 필리핀한테도 우리가 뭐 밀렸다, 뭐 그딴 망언이 그때 나왔었는데, 바로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윤 대통령 탄핵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하여간 곧 우리에게 접촉을 시도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에게 있어서 우리하고 북한이 이제 우선순위가 일단은 북한이 앞서고 우리가 약간 조금 뒤처진 상황인데, 우리가 이걸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안보 카드밖에 없다. 그래서 까놓고 말해서 중국이 대만 침공하고 그럼 미군이 개입하는데 거기 북한이 미군을 도와서 참전을 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 앞으로 이제 병력을 늘릴 경우 그 미군 함대의 유지 보수 수리 이런 걸 우리가 맡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걸 협상 카드로 활용하든, 아니면 역시 한반도의 특산물은 반도체니까 우리도 이 반도체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해가지고 요걸 협상 카드로 활용하든, 하여튼 우리가 트럼프발 관세에 대응할 방법은 역시 안보 비즈니스다. 그 와중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슬슬 또 이제 연준발 돈 냄새에 막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보편 관세로 최악의 시나리오 그 25% 이상의 관세를 때릴 경우 당연히 미국 증시도 이제 무사하지는 못할 텐데, 그럼 이제 또 연준이 바로 나서서
경기 부양한답시고 소비 심리 살리겠다고 금리 인하에 나설 거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실체죠. 그래서 바로 오늘 골드만삭스가 먼저 치고 나왔는데 원래 올해 연준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에 2번 예상했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빠르면 6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금리 인하는 4분기 중에 한 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의 그 관세 갑질알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결국 3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횟수를 한번 늘려서 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연준 금리 인하 0.25%포인트 한 방에 유동성이 7,700억 달러가 풀리는데요. 그럼 이 1,100조 원이 넘는 달러가 우리 증시에도 당연히 유입되는 거고 거기다가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하면 뭐 확실한 호재이긴 맞죠. 예. 자 이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먼저 시티그룹 리서치에서 이번 주에 한국 정치권이 큰 고비를 맞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결국 탄핵안이 기각되고 대통령에 복귀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또 각종 이제 재판에서 무죄 나와가지고 계속 또 지금처럼 야당 대표를 맡고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의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계속 표류하게 되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은행도 이렇게 두 사람이 다시 정치적으로 부활할 경우에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 개별 종목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K-미디어하고 엔터 업종에 대해서 맥쿼리가 종합 선물 세트를 내놨는데요. 일단 보면은 엔터에서 하이브 목표가 26만 원에 비중 확대, JYP 목표가 77,000원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목표가 46,000원에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에 CJ ENM도 역시 투자 의견 중립이고 목표가 66,000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로 넘어가서 크래프톤 비중 확대의 목표가 44만 원, 넷마블 목표가 63,000원에 투자 의견 중립, NC소프트 비중 축소의 목표가 14만 원, 카카오 게임도 역시 비중 축소고 목표가 12,000원, 그 다음에 시프트업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6만 원, 그 다음에 넥슨 게임즈 목표가 19,000원에 여기는 비중 확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K 조선업종에 대해서 JP모간이 꼽은 탑픽은 역시 HD 현대중공업. 그래서 최근 글로벌 수주 둔화 속에서도 한국 조선사들은 선전 중이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2025년 연초 글로벌 신조선 수주량이 컨테이너선 57%, LNG선 6%, 벌크선 4%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 한국 조선 3사 수주액이 총 74억 달러 예상하는데 이미 수주 달성률이 현재 HD 현대중공업이 35%, 그리고 삼성중공업 20%, 그리고 현대미포 10%, 다음에 현대사모 3%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그 MRO 있죠. 미국 해군 그 신조랑 유지 보수 사업 요거하고 에너지 프로젝트, 그 다음에 중국산 선박에 대한 미국의 항만세 도입 가능성 이런 것들이 K조선의 긍정적 모멘텀이다. 그래서 탑픽으로 꼽은 HD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프로젝트 수혜 기대감, 그리고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 실적, 그 다음에 경쟁 심화된 중국 조선업과의 분야가 아닌 프리미엄 전략으로 차별화 이런 것들을 들어서 목표가 37만 원에 투자 의견 당연히 비중 확대고 그 다음이 HD 현대미포 여기도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는 15만 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13,000원으로 고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내일 저녁 여러분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목요일인데 이제 내일부터 그 헌재 주변하고 이제 정치권은 완전히 그 태풍의 눈에 진입을 해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 대비 모드로 이제 진입을 할 예정이고 제발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유혈 사태 같은 건 일어나지 않기를 좀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내 인생, 내 가족,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일 자고 일어나면 트럼프 보편 관세가 이제 이미 나와 있을 거라서 한국 정부도 곧바로 민관 합동 미국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내일 아침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내일 정부가 양자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다변화를 위한 퀀텀 커넥트 네트워킹 행사. 요거 이제 제목이 증시 테마죠. 그다음 이제 내일 증시 일정은 이런 와중에도 내일 상장 기업 하나, 수요 예측 하나 이렇게 잡혀 있는데 먼저 신규 상장은 AU 브랜즈, 그다음에 수요 예측은 이뮨 온시아, 그리고 내일 이제 이벤트는 2025 서울 모빌리티 쇼가 내일 개막하는데 참 2차 전지 주가가 저 모양인데 당연히 모빌리티 쇼에 전기차 또 뭐 수소차 뭐 하여튼 근데 저는 진짜로 이게 뭐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금양 주총이 열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얌전할 수가 있죠? 저는 기본 멱살잡이에다가 진짜 큰
사고 하나 터질까 걱정했는데 너무 점잖더라고 사람들이. 이래서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거야. 아직도 희망을 갖고 그 회장을 응원하고 있더라고. 자, 그다음 미국에서는 3월 ISM 제조업 지수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그 물가 관련 항목들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내일 연준 임원들 연설도 몇 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내일 3월 차이신 제조업 서비스 PMI 둘 다 나옵니다. 그다음 내일 뭐 미국에서 그 트럼프 보편 관세 발표 때문에 전 세계가 여기 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넋이 나가 있을 텐데 뭐 내일 경제 지표 같은 게 뭐 눈에 들어오기는 할지 뉴스 플로우에 뭐 한 줄 찍 올라오는 거 말고는 별 재료로서의 영향력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와, 내일 이 시간은 과연 참 어떤 상황일지 벌써부터 떨리네요. 예. 하여간 트럼프라는 그런 대형 불확실성, 악재, 변수, 그리고 진상 고객을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뭐 대처해 나가야죠.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도 뭐 어떻게 를 못하는데 미국 대통령까지 참. 그냥 그리고 요즘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항상 부탁드리는데 심지어 많은 분들이 이미 실천을 해주고 계세요. 절대 어려운 부탁 아니고요. 그냥 밤에 주무실 때 핸드폰 충전기 꽂아놓고 런던 고라니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 클릭하고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들어가서 모두 재생 꼭 해서 틀어놔 주세요. 그럼 이제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고 주무시는 동안 제 영상에 쭉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수시로 수익 창출 정지 먹고 신고 당하고 이런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자, 해주셔도 안 해주셔도 다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소중하고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